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이 됐던 초중고 개학이 한 번 더 연기가 됐죠. 4월 6일로 2주가 더 미뤄진 건데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많은 우려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일수는 어떻게 조정을 할 건가? 교과 과정에는 뭐 문제가 없는가? 당장 4월에 있을 중간고사는 어떻게 할 건가? 또 대입 앞두고 있는 고3들은 어떻게 할 건가? 등등등등. 이분께 질문 드려보죠. 교육부 박백범 차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예, 잠정적인 개학은 4월 6일이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얘기는 일단 잠정적으로는 4월 6일이지만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바라건대는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돼서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6일 날 개학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극적으로 종료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4월 6일보다 앞당겨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또 감염병 전문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예. 그분들 말씀이 지금 상황에서는 1, 2주 좀 계약을 늦추는 게 좋겠다. 그 정도면 조금 진정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조언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잠정적이지만 4월 6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4월 6일이 개학이 되면은 이 개학이 한 달 넘게 연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 일수를 10% 줄인다고 해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손을 댈 수밖에 없죠, 차관님.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주가 이제 연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 중에 2주는 이제 수업일수 감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이제 3주에 대한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보통 방학만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방학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간중간에 재령 휴업일이 있습니다. 있죠. 개교 기념일이라든지 뭐 샌드위치 데이라든지 예. 그런 걸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학생 식으로. 축제라든지 수학여행을 요 날을 껴서 하게 되면 그것도 다 수업 일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3주를 조정하고 그러면 방학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비록 수년이 되지만 운영이 네.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학교마다 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여름방학은 하루도 없겠네요. 큰일 났네. 이런 분도 계신데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여름방학 최소한 2주는 확보하는 거죠? 뭐 모든 학교 일정은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름방학보다는 지금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이 좀 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줄이는 경향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량 수업 일수 같은 걸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네. 토요일 수업이 부활될 수도 있는 거예요? 토요일은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뭐 주로 이제 체육대회도 있고 학생들 축전도 있고요. 네. 수학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교회 체험 활동도 있고 이런 걸 토요일이나 공휴일 날 함으로써 수업 일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수업의 연장이니까 결국은 토요일 맞습니다. 수업이 일부는 부활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하자면 중간고사가 4월 말쯤 치러집니다. 근데 뭘 배웠어야 중간고사를 치르죠. 이번에는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학사 일정은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거는 물론 기본 전제고요. 이제 교육부는 방향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충분히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2주 정도의 수업 일수 감축이 있지만 즉 열흘입니다. 예. 그거 빼고는 대부분의 정해진 학사 일정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록 늦춰지기는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 수업 일수가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뒤로 미뤄지긴 하지만 네. 아예 안 치거나 뭐 수행평가로 대체할 정도 그 정도 지금 비상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수업 일수가 확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오히려 뭐 수업 일수 조정 때문에라기보다는 예. 여러 가지 교육 방침상 특히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의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의 그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중하게 여기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은 흔히 생각하는 지필평가도 있지만 이제 수행평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고등학교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하던 방식을 대부분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몇몇 학교에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이 뭐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입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네. 한 번에 그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회를 잃는 것은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간고사를 뭐 좀 늦춰질지언정 지필고사 형식으로 원래대로 볼 것이고 다만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 지필고사를 볼 수도 있고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다. 예, 그걸 뭐 완전히 100%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일부 이제 수행평가를 거기에다가 합쳐서 하겠죠. 그래, 통상 하던 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지필평가 쪽보다는 수행평가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또 그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있고. 고3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청취자들 문자도 제일 민감한 분들이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이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수능일까지 수년이 됩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 계약이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렇다 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아직은 계약이 4월 6일 이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9가지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약 일자가 확정이 되면 그 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수능을 그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1주나 2주를 연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시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정시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여기까지만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고3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일정 조정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미리미리 예습을 한다든지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학습 과제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걸 충실히 함으로써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와 똑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 조금 늦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일정들이 뭐 크게 무리 없이 대학 입시 일정이 짜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네, 9가지. 항상 수능에 대한 9가지 대안. 예, 3월 23일 날 개학한다는 거를 상정하고서도 대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 언제 내실 거예요? 지금 뭐 차분하게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초조한 문제라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계약 일자가 확정이 될 때 결정을 할 겁니다. 계약 일자가 4월 6일인지 한 주 전인지 그 뒤로 될지 그거에 따라 그때쯤 결정하겠다.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계약 일자가 변경이 되면 또 역시 그 대학 입시 일정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계약 일자가 결정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차관님, 저희 교육부 차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앞으로 2주도 아니고 이제 3주군요. 3주 정도를 꽤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을 또 그냥 집에 둬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 아이들만 집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온라인 교육이든 뭐든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온라인 교육은 학교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학교가 온라인 교육보다 대학의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숙제를 내주는 형태, 아이들에게 과제물을 던져주는 형태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제라는 것이 수업이 나가지 않은 채 그냥 던져지는 과제다 보니까 부모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도 없는 양. 그러니까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지금 학교에
집에 놓고 출근을 해야 되는 맞벌이 경우에는 2중고, 3중고입니다. 아이들 수업 시간에 봐야 될 내용을 부모들이 챙겨줘야 하는 이런 과제, 과한 과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예, 저희들 그 과제가 이제 수행평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민원이 생기는데요. 예. 사실은 금년도부터 그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과제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제 과제를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또는 그 쌍방향 온라인 교육을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주간별로 여러 가지 그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들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은 그 일방향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거를 봐라 또는 시청을 해라, 이런 과제를 좀 해봐라 하고 하는 일방향 그 관리형, 저희들 자율형 온라인 수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거기까지 시행이 됐다고 한다면 예. 금주나 내주부터는 관리형 온라인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학습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처럼 그런 그 학급방 또는 교과방을 선생님이 개설을 해서 그걸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또는 선생님이 과제나 그 학생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개선이 이제 점점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5주 후에도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되면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수업 일수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부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그런 온라인 쌍방향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 준비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질문도 지금 꽤 들어옵니다만 일부일 수도 있지만 집에 노트북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온라인 학습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경우는 이미 사실은 저희들이 그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약 17만 명 학생들한테 PC 대여라든지 또는 인터넷 비용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기를 또는 여러 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고 있는 방법은 그것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쌍방향 학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요.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도록. 그거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을 저희들이 이미 학교에 안내를 했으니까 그 방안 중에서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런 온라인 수업 학습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시행을 해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육부 박백범 차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